예,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 광화문 세종문화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생일 축하 공연이 있습니다. 제 이름을 거는 게 아니라 박 대통령 이름을 걸기 때문에 기존 집회보다 좀 비용을 한 3배 정도 더 드리고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이 참여자들이 중요하니까요. 이 참여자들 중에서 박 대통령에게 헌화시를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개개인은 이렇게 준비하셔서 미리 미디어치 독자 카페에 올리셔도 되고요. 오셔가지고 저 김문현 대표한테 줘도 되고, 하여튼 그 합창은 그 참여자 전체가 다 해야 되는 거고, 헌화시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광화문 2시니까 거기 이제 미국 대사관이 근처에 있잖아요. 그래서 12시에 미국에게 마음 놓고 북한 핵시설 때려버려라, 북핵 폭파 촉구 집회, 집회가 아니고 기자회견, 대사관 앞에선 집회가 안 되니까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계속 그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거의 손석희 쪽으로 집중돼 있고, 이 박 대통령 생일 잔치도 손석희 광고 저주, 이게 들어가다가 이게 막히고, 문재인 생일 광고가 걸리고, 그럼 박 대통령 생일 광고도 걸어봐, 이러다가 시작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 쪽에다가 국내 그 가짜 대통령, 이 문재인이라는 이 사기 탄핵으로 된 가짜 대통령 신경 쓰지 말고, 친중파 신경 쓰지 말고, 때리자 같이, 한미연합사가. 우리가 국내 여론 다 막아주겠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미국에다가.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봤는데, 아직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최근 이 무슨 친중 문제가 조원진 대한민국당 대표, 저는 친중당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당은 친중당, 이 친중당에서 완벽한 친중 발언이 강덕수 대구시당 위원장 이 폭로, 제가 볼 땐 폭로입니다. 이 폭로로 인해서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광화문에서 박 대통령 위한 잔치를 벌이는 김에 미국에다 좀 메시지를 넣자.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반중 집회 때문에 불거진 이슈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반중 집회 안 하면 친중이냐, 이런 전의아 수준의 지금 대응을 친중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강덕수 위원장이 반중 집회 하자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저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해설을 해준 거거든요. 저는 반중 집회를 하자고 주장한 적이 없어요. 다만 반중 집회 하면 안 돼? 왜 하면 안 되지? 그런 의문은 제기할 수 있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는 더 효과적인 거는 중국 대사관 가서 반중 집회하는 것보다는 미국 대사관 가서 우리 믿고 북폭을 해라. 우린 당신들의 영원한 친구다. 우리 믿고 마음껏 북폭해라. 그 메시지가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사실은 이제 친미 반중인데, 굳이 반중을 안 해도 그걸로 다 입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설명드릴 때도 반중 집회를 하더라도 메시지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중국이 싫어. 그거는 별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중국이 싫으니까 반중하는 건 맞지만, 효과적이려면은 중국에게 구체적인 걸 요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예전에 이 박성현 뉴델리 주필이 주도했던 탈북자 북송 반대, 중국 대사관 앞에서 거의 1년을 이 농성을 했거든요. 저도 가서 여러 차례 연설했습니다. 중국이 이 탈북자들을 잡아다가 다시 북송해버리니까 엄청난 인권 침해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 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북송하지 마. 남한으로 보내. 이런 요구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당 친중당 소리 듣기 싫으면요, 무슨 공당으로서 특정 국가 반대하는 건 안 된다, 그런 헛소리 집어치우고 중국 대사관 가서 지금도 하잖아요. 지금도 탈북자 북송하잖아요.
탈북자 북송 반대 너희 하지마. 그거 왜 못합니까? 그거 하자고 조원진한테 얘기해보세요. 물론 뭐 제가 볼 때는 아마 부들부들 떨 겁니다. 그러니 친중당인 거죠. 그러니까. 자,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지금 닥친 사안이 미국이 지금 평창 올림픽 전후로 북폭을 분명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폭을 준비한다는 건요. 북폭을 100% 한다는 거와 좀 달라요. 전쟁을 준비한다고 100% 전쟁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전쟁을 준비하는 경우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근데 안 될 경우 그냥 치러 가는 거죠. 지금 북폭도 딱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북한의 핵을 제거한다. 뭐 때문에 저렇게 합니까? 김정은, 트럼프 이 체제 이전까지는 아시아의 우방국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핵 제거에 나섰던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클린턴 대통령 때 북폭을 하려고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북핵은 미국에게는 아무 위협이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이렇게 북핵을 자꾸 만들어 놓으면은 야 이것이 한국도 핵 만들어 일본도 핵 만들어 야 이거 아시아가 이거 좀 복잡해지겠다. 쓸어버리자. 그때는 그런 마인드로 준비를 하다가 그 유명한 페리 보고서에 의해서 남한 쪽에 50만 명 정도의 인명피해가 벌어진다. 사상자 합쳐서 50만 명 정도 벌어진다. 그래서 그거를 멈추고 카터가 특서로 들어가서 딜을 쳤죠. 김일성하고. 근데 그것까지도 말이 많습니다. 김일성이 진짜 핵을 포기한 건지 사기쳤는지 이론들이 좀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김정일이 또 만들었기 때문에 사기당했다고 이제 평가를 받고 페리 보고서 50만 명의 사상자가 난다는 페리 보고서가 요걸 진탕 얻어먹었습니다. 이따위로 과장해가지고 그때 쓸어버렸어야 되는데 왜? 그때는 지금보다 중국이 약했기 때문에 국제정치적으로는 문제가 안 됐거든요. 그때 쳤어야 되는데 페리 보고서가 확대 과장돼가지고 놓쳤다 기회를. 그건 김영삼 대통령도 나중에 그런 말을 했죠.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쳤어야 되는데. 그리고 페리 보고서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90년대 초반인데 2000년대 넘어가면요. 미국의 군사력이 더 막강해집니다. 그래서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코소보 사태 해결하러 들어갔을 때 같이 다 붙었어요. 코소보 사태 해결한다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까지 다 들어왔는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깜짝 놀랐다는 말입니다. 아니 도대체 꽤 미국과 그래도 견줄 만한 군사 강국들과 같이 작전 짜는데 미국에 비해서 너무 수준이 떨어진다. 이제 이 정도로 너무 격차가 심해졌구나. 군사력에서. 그걸 가지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회고를 하는 겁니다. 즉 군사기술이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빨리 발전한 겁니다. 너무 빨리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1차 걸프전하고 2차 걸프전하고 양상이 또 완전 달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신속히 끝내버리잖아요. 1차 걸프전 같은 경우. 그럼 그 뒤로 더 발전했단 말입니다. 그 뒤로. 이제 스마트 폭탄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창문을 그냥 주석궁을 때린다. 주석궁 창문에 그냥 정확히 갖다 꽂히는 기술들도 다 개발이 됐고 뭐 스텔스기들 지금 뭐 랜서나 그런 것들 막 지금 뭐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북한이 레이더에 잡히지가 않아요. 스텔스기가 막 평양을 왔다 갔다 해도요. 북한은 그걸 들어온지도 모르는 그런 정도로 이제 군사기술적 격차가 벌어졌다는 거죠. 그럼 지금 상태에서의 북폭은 90년대 페리 보고서가 나왔을 때의 북폭하고도 완전히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북한은 북폭 시작할 때도 몰라요. 비행기 떠서 글로 들어가는 것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이 휴전선 근처에 있다는 장사포 다 쓸어버리고 저쪽에 영변 핵시설 다 때려버리고 무슨 미사일 시설 다 때려버리고 여기서 인명피해가 왜 납니까? 조원진 대표 뭐 300만 명이 죽는다? 왜 죽습니까? 300만 명이? 무슨 뭐 미군이 옛날 6.25 때처럼 막 평양 시내를 무슨 B-29로 그냥 막 갖다 때려버립니까?
민간인 때릴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걸 지금 북한의 김정은을 지키려고 하든지 아니면 시진핑을 위해서 친중 정권을 세우려는 사람들이 온갖 과장을 해가지고 수백만 명을 죽는다고 사기쳐가지고 북폭의 여론을 막아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지금 북폭되는 데서는 가장 핵심적인 장애는 문재인이고 때렸을 때 뒷수습이 들어가야 되는데 때린 다음에 사실상 김정은이는 나중에 제거하는 거거든요. 쫄보 김정은. 핵과 미사일 다 날아갔는데도 아무런 대응도 못하는 김정은.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 이 김정은을 제거하는 방식이 북폭인데 그럼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김정은 제거하는 데까지. 아, 이때 문재인이가 무슨 짓 할지 모른다, 이거는. 그리고 혹시라도 작전이 약간 미스돼가지고 예상치 않게 사상자가 좀 발생한다. 그러니까 북한의 장사포가 거의 한 대도 못 넘어온다는 게 지금 분석인데 한 10개 정도 넘어 들어와서 남한 측에 한 100여 명 정도 사상이 났을 때 바로 친김정은파와 친중국 세력들이 어마어마한 반미 여론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부담감이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물론 예전과 달리 지금 미국은 이제 트럼프 이전에서의 북핵의 위기라는 것은 아시아 우방국의 위기인데 지금은 워싱턴까지 쏜다니까, 핵폭탄을. 이래버리니 미국은 무조건 북핵은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우방국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나라가 지금 얻어맞게 생겼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놔둡니까? 분명히 제거를 하는데 제거한다 했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핵만 제거하면 되니까 사실은 까짓거 친중 정권이 들어와도 미국 입장에서는 핵만 제거하면은 오케이, 나 신경 안 써. 자, 친중 정권 세워주면은 주한미군, 주일미군으로 철수시킬게. 이렇게 중국과 딜을 치고 있죠. 지금도 치고 있죠. 근데 이게 계산이 안 맞으니까 지금 서로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중국은 지금 김정은이를 제거를 했을 때 온전히 친중 정권 세울 수 있을까?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와르르르 무너져가지고 아예 그냥 이 남한하고 또 미국이 그냥 북으로 다 올라오지 않을까? 요 계산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 문제는 북핵을 제거해 줄게. 그리고 친중 정권 내가 세울게. 그러면서 하나 옵션을 더 붙입니다. 대만도 내가 먹을게. 이거 가지고 지금 딜은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조원진이 미중 합의 끝났다. 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실시간으로 딜을 치고 있는 겁니다. 대만까지 먹으려고 그래요, 중국은. 그래서 미국도 이 핵이 하도 신경 쓰니까 대만 줄까 하다가 이 대만 주니까 또 남중국해까지 거기도 복잡한데 이게 지금 서로 이 계산이 안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대한민국은 뭘 해야 되냐 이겁니다. 그럴 때 대한민국이 태극기 들고 북폭 안 돼 300만 명 죽어 이러고 다닌다. 이게 반역의 무리들이 아닙니까? 그럼 미국은 이 보수까지도 북폭을 반대. 내가 이거 왜 때리지? 이거 내가 왜 책임지지? 차라리 대만도 넘겨주고 중국한테 그냥 해서 핵만 제거하면 되지.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대한민국 영토를 뺏긴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중국에게. 이게 매국노와 반역의 무리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폭해. 사고 터지면 우리 책임이다. 미국 너희 책임 없다. 우리가 책임지겠다. 더 이상 이 김정은이의 핵 들고 있는 그 협박, 여기 내가 참고 살 수 없다. 우리까진 참고 살아도 우리 밑에 미래 세대 참고 살 수 없다. 내가 차라리 앞장서가지고 핵폭탄 맞을게, 내가. 이래야지 미국이 때릴 거 아니냐는 겁니다. 이래야지. 그리고 미국이 북폭을 해버리면은 중국은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불법 시설이에요. 저 핵시설 이런 것들 다. 불법이잖아요. 저것 때렸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국제법상으로. 그리고 이미 북한은 핵폭탄을 미국 워싱턴에 날리겠다 그랬기 때문에 선전포고 한격이니까 그거 때려버리면 되죠. 중국이 들어올 아무런 명분이 없어요. 중국군이. 들어와 봐야 한 큐에 끝나지만. 그러면 그렇게 끝내면은 당연히 중국의 이제 이 영향력이 감퇴되고 자체적으로 북한 내부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은 그 정권은 미국과 가까워진다. 한마디로
친미, 친대한민국 정권이 되기 때문에 자유통일이 급속화되는 거죠. 이걸 왜 반대합니까, 이걸? 이걸 반대하는 게 이게 매국노고 친중이 아니면 뭐가 매국노 친중이에요, 이걸. 이걸 지금 친중당 반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그리고 만약에, 자, 북폭 준비 다 끝냈어. 때리기 일보 직전이야. 중국이 굴복하죠. 이러면은 한반도 전체를 다 뺏기겠는데 이러다가 이거 안 되겠다. 멈추는 대신 내가 김정은 제거할게. 내가 김정은 제거할게. 이러면은 설사 중국이 김정은이를 드러내도 미국과 대한민국의 힘에 굴복한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대한민국이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북폭을 우리가 하자고 준비하자는 게 100% 북폭을 한다는 게 아니라 최악의 북폭도 우리는 감수할 수 있으니까 너희 중국 빨리 드러내. 안 그러면 너희 다 죽어. 이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해야 될 목소리, 내야 될 목소리 아닙니까? 이거 위에 뭘 낼 수 있습니까? 강대국들이잖아요, 중국과 미국이. 그 강대국끼리 딜 쳐가지고 대만과 막 섞어서 옛날에 미국과 일본이 필리핀과 섞어가지고 한국 뺏어갔는데 다시 중국과 미국이 대만을 가지고 또 요리하다가 넘어갈 줄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렇게 하도록 하자. 미국의 북폭을 막고 중국이 친중 정권 세우도록 하자. 이번 미 대사관에서의 저희 미디어워치에 우리 믿고 북폭해라. 우리가 발로 뛰고 키워드 때려서 반미 여론 막아내겠다. 이 메시지 던지는 기자회견이 바로 제가 친중당에서 나오게 된 그 이유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미국과 손을 잡고 자유통일 강대국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노선과 미국의 북폭을 막고 친중 정권에 빌붙겠다는 그 사대주의와의 노선 싸움이었다는 게 강덕수의 폭로로 드러난 거죠. 자, 저희는 그런 식으로 갈 테니까 제가 다시 강조드리지만 저 친중당에서 지금 미국 팔던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빨리빨리 튀어나오세요. 빨리빨리 튀어나오세요. 빨리빨리 튀어나와서 미디어워치로 합류하는 얘기 안 할 테니까 저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미국 대사관에서 북폭하자. 그 피해와 모든 걸 우리가 감수하겠다. 대한민국 국민이 감수하겠다. 그런 릴레이 기자회견이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뉴스타운이나 태평TV가 하는 친미 반중 집회하고도 연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솔직히 장난칠 상황이 아닙니다. 굉장히 지금 엄중한 상황이거든요. 한 발 한 발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다음 주 목요일 12시 미 대사관 앞 기자회견, 2시 박근혜 대통령 생일 잔치.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